네, 안녕하세요. 2019년 2회 6교시 한국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유물을 제작했던 시기에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것, 주먹도끼,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계급이 발생했던 건 청동기, 고인돌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벼농사가 시작되었던 건 신석기혁명, 이었으므로 자동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리를 지으면서 이동생활을 했던 게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고구려의 왕,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고구려의 소수님 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내무랑은 신라의 왕이었고 대표적인 유물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연관되어 있었던 호명이고요. 진흥왕도 고구려랑 연관을 짓자면은 신라의 전성기를 보내는 왕이었고 고구려의 영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비석으로. 마운령 함초령비가 있었습니다. 근초고왕도 고구려와 연관된 거는 평양성 공격이 있었고 이에 고구 원왕이 전사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다른 부족이 현계를 침범할 경우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하였다. 책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책화가 있는 국가, 정답은 동해가 되겠습니다. 동해에는 왕이 따로 없었고요. 그리고 토지가 비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조계혼, 방금 언급했던 책화 등이 있고 농경제로 무천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부여는 사출도, 행사로는 영고가 있었고요. 사마는 벼농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도라는 특정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행사가 있었고요. 소옥제를 실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은 지워지고요. 정답은 1번 동해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조영이 동모산에 건국한 것은 발해가 되겠습니다.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답은 4번 고구려 개성 이직을 포방한 발해가 되겠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했던 건 고려, 대마도를 정벌했던 건 조선 세종, 이종무가 될 것 같고요. 강화도 천도는 고려, 정확히 말하자면 무신집권기가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서 김부식 역사서 삼국사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삼국사기의 특징 합리주의 사관, 이에 따라 기전체.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특징이 되겠고요. 7.4는 역사서와는 좀 역사서를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천문 달력 체계거든요. 시기는 조선 세종이고요. 그리고 목민심서도 역사서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약용 제작을 한 것이고, 지방행정 쇄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왕국이는 강원도 출신, 강원도 삼척 출신의 이승휴가 만든 그나마 여기서 가장 근접했다고 할 수 있는 역사서이고요. 한 중의 역사를 운율시 형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오른 것은 역사 유물카드, 경주,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것, 둥근 청장의 불상의 배치. 네, 석굴암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소재지가 경주라고 했으니까 장군총은 지안, 칠지도는 현재 일본에 있고요. 임신서기석은 그나마 경주이긴 하지만은 임신년에 적었다고 하는 도청년에 유교 공부 다짐을 하는 글, 비석에 적은 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답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석굴암입니다. 장군총은 현재 장수왕의 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칠지도는 근초고왕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고려전기 대무역. 이 시기 예성강 하교의 병란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국제무역항 번성, 이들을 통해 고려가 서방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고려가 현재 코리아가 되었죠. 기볼포와 매서성은 나당전쟁 시기니까 고려랑은 거리가 완전 멀고요. 청해진도 통일신라 시기, 장보고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려 광종의 정책. 광종은 노비
안건법 법을 실시해서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풀어주기도 하였고, 과거제를 통해서 자신을 보필할 수 있는 관리들을 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열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공복제정, 그리고 자신을 건원이라는 연호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을 찾아보자면 노비안건법 3번이 되겠습니다. 교정도감은 무신집권기, 정확히는 최씨정권이 되겠고요. 수원화성은 조선의 정조, 독서상품과는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우고 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변화. 중국, 한국, 일본이 있을 텐데요. 중국은 명청 교체기가 되고요. 한국은 훈련도감. 죄송해요. 훈련도감을 설치해서 삼수병제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에도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정답을 찾아보자면 1번이 되겠네요. 서희의 단판, 강동육주, 고려식이죠. 최윤덕과 김종서가 사군육진, 조선식이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일렀던 세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됐었고요. 원이 멸망하고 명이 건국했다. 이것도 헷갈리는 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이 아니라 명이 아니라 청이 들어갔다면 근접했던 선지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원이 멸망했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빠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명이 건국한 시기는 1368년이고요. 강동육주 시기는 10세기 후반입니다.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중종, 훈구세력 견제, 땡땡 비롯한 살인 등용,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조광조의 특징을 보자면 현량과 실시, 공납제 개헌 요구, 공운 삭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위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쓸게요. 네. 이순신은 임진왜란 시기니까 적합하지 않고, 장보고는 통일신라 시대 인물이니까 조선시대와는 관련이 없죠. 정도전은 조선시기이긴 하지만 조선 태조 이성계 시기 인물이니까 시기적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선 태종이 실시한 정책. 태종은 이방원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정도전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난을 통해 얻었던 왕권이니만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왕 중심제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으로
도평의사사 폐지, 그리고 의정부 설치, 육조직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패법을 시행하였으며 사병을 혁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답을 찾아보자면 호패법, 육조직계제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훈민정음은 세종이 되겠고, 척하비는 고종 시기 대원군이 되겠습니다. 네,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2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공납의 폐단 극복, 국가재정 보충. 확실한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광해군 시기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대동법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대동법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배경은 박납의 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이 악화가 되었고요. 극복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토지 한 결당 쌀, 무명, 동전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이라는 상인이 이 대동법으로 등장하게 되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우고 하겠습니다. 영정법은 인조식이고요. 흉년과는 상관없이 전세를 고정한 것을 말합니다. 사두가 힌트가 되겠죠. 균역법은 영조식입니다. 상민의 군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준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론 한필로 줄여준 것입니다.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시기인데요. 전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것입니다. 경기전입니다. 이게 바로 신진사대부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세도 정권에 대한 수탈, 이로 인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홍경래의 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만적은 고려 시기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산업이었냐면 최충원의 산업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개경이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성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자겸의 난도 고려 시기라서 홍경래난이 일어났던 조선과는 시기적으로 좀 거리가 있고요. 위치 또한 개경입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은 거리가 더 먼데요. 통일신라 시기였습니다. 사벌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특징으로는 후상국 시기를 알리는 신호탄,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 되면 원종과 애노의 난 같은 농민의 난도 광군이 진압을 못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호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14번이고요. 가에 들어갈 인물은 1851년에서 1894년 근대개혁 추진자금 확보,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 시도, 갑신정변을 주도. 김옥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정약용은 정조시대의 인물이니까 거리가 좀 있을 것 같고, 특징되는 걸로는 거중기, 목민심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봉주는 동학농민운동과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지우고 할게요. 1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1871년 미국 군함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병인박해는 1866년 병인양요의 배경이죠. 그리고 을미사변은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죠.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모군란은 1882년이니까 10년 정도가 거리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고종은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다. 헤이그 특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시기는 을사늑 계약 이후에 파견을 하게 되고, 헤이그 특사를 통해서 고종이 퇴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거를 물을 것 같아요.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을사늑 계약 고종 퇴위.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기구 이름은 1894년 전주성을 함락, 동학농민군,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해산했다. 각지의 자치기구인 집강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별기구는 1882년 이모군란의 배경이죠.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총독부는 1910년 한일 합병, 한일 병합 이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통감부는 2차 한일협약 1905년 체결한 결과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월성역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선총독부는 1910년에 설치가 돼서 이후에 1995년에 폭파가 되게 되는데, 일본 정부가 자기들이 소유하지 못했던 특수한 양식의 조선 총독부를 자기들 자산을 통해서 가져간다고 하자, 그 다음날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바탕으로 총독부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18번으로 넘어갑니다. (18번입니다) 민족울당 운동이 전개되다. 1971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결합했다. 그리고 광주학사 항일운동에 민중대회를 열어서 도와주었다. 신관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신관회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사회주의자는 정우의 선언을 통해 우파였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합치게 되는데요. 이 단체가 바로 신관회였습니다. 다시 쓸게요. 네, 신관회가 되겠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치안유지법, 일제가 설치했던 치안유지법에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이광수 등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세력이 분열하면서 세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 지역 문제입니다.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했다. 1번입니다.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 다시 지도를 그리자면 이게 한반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독도 위치니까 여기에 있었던 일본, 여기에 있었던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 군대가 이동하는 동선에서 여기 있었던 독도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강제로 편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도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요. 거문도는 여기, 제주도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거문도는 1885년 거문도 사건 연관이 있겠죠. 영국 군함이 거문도에 주둔했던 일이었는데, 당시에 거문도 사람들은 최초로 선상 파티도 경험하고 한국 최초로 축구를 해봤던 우리나라 사람들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삼항쟁 그리고 삼별초와 연관이 있겠습니다.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0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1919년 3월 1일 실시된 만세 시위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향.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된다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발력은 을미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5년이니까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광무개혁은 1899년 대한제국 시기니까 이것도 거리가 좀 있고요. 독립협회도 서재필 등 1896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1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단체는 김구는 땡땡을 조직해서 의열투쟁을 벌였다. 1931년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이 한인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한인애국단의 일원인 윤봉길은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성 다수의 고관을 처단하였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한인애국단을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은 1931년에 만들어졌고요. 대표적인 인사로 이봉창, 윤봉길이 있었습니다. 이봉창은 일본 황궁에서, 윤봉길은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의거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봉창의 폭탄은 일본 천황이 아니라 일본 천황 뒤에 지나가던 사람을 맞춰버려서 결국에는 맞추지 못하게 됐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거를 지켜본 중국 사람들 중 신문사가 불행하게도 명중하지 않았다 라는 신문을 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홍구공원, 즉 홍코우공원에서 일본군 장성을 폭사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일본군 장성의 이름이 시라카와가 되겠습니다. 근후에는 여성 좌우합작운동이고요. 신민회는 실력 양성 운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형평사는 진주에 있었던 형평운동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입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1943년 미영중의 정상이 모여서 대전 전우처리 문제 논의. 카이로 회담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카이로, 얄타, 포츠담 중에서 카이로 회담, 카이, 개, 즉 카이로 회담만 장개석 중국 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얄타 포츠담은 중국 대신에 소련 대표였던 스탈린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중국의 정상이 대표적인 힌트였죠. 카이로 회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텐진 조약은 갑신정변의 사후 조약이었는데요. 청일군의 파병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현상은 1948년 사김회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를 말하는 건데요. 다시 쓸게요.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1923년에 임시정부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의입니다.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을 찾는 것인 것 같아요. 헌병경찰제, 태영령, 그 다음에 회사령,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범죄직결례, 그 다음에 칼을 찬 교원, 이 또 있겠습니다. 방공령은 1889년에 실시가 된 거고 그 근거는 조일통상장정입니다. 방공령을 받고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최애국 대우를 넘겨주게 되죠. 시기상 거리가 좀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배구입니다. 따라서 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조사업이 정답인데요. 토지조사업을 담당했던 기구가 바로 동척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은 1923년 평양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2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은 1980년 힌트가 되겠고 비상계엄 전국 신군부 광주의 민주화 시비를 무지하비하게 진압, 이에 대항한 시민군, 그러나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결국에는 사상자를 낸 채 끝나고 말았다.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4.19 혁명은 1960년대니까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요. 이승만 정부 시기였습니다. 12.12 사태가 연관이 그나마 있지만 12.12 사태는 5.18 민주화운동의 전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유신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시기가 전두환이 활약을 했던 시기는 맞지만 전두환 대통령 시기라고 하면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시기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보다 더 이후이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나오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언급이 된다면 전두환 대통령이 즉위하기 이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3번은 자동으로 지워지겠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으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옳은 것은 김대중 정부니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0총 선거는 1948년이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고요.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가총동원법도 김대중 정부 시기에 실시한 정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김대중 정부의 업적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수상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19년도 2회차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